중국이 독급하고 컨테이너 잘 만드니까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LNG 운반선은 더 마진율 좋고 더 독과점적인 시장인데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성과 빠지는 거 잠시 겨울 박앤세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켓share 뺏기는 거 괜찮다. 돈은 더 잘 벌 거고 이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 미래 전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최광식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그래도 너만은 믿는다. 조선의 조선.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2025년 전망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놀라운 걸 보게 될 것이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의미죠. 네. 늘 수주 실적인데 확실한 건 진짜 놀라운 실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주인데 시장의 여러 친구들이 매니저도 그렇고 내년을 좀 빠지는 걸로 걱정해요. 수주가? 컨테이너가 네, 네. 오늘 너무 좋았었으니까. 그리고 시장 전망들도 내년 발주는 빠지는 걸로도 나오는데 저는 우리 수주는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과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좀 자극적인 연간 전망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내년을 보면 좋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먼저 안 좋았던 두 가지를 방어하고 시작할게요. 신조선과 중국의 해파정설. 이게 올해 조선에서 벌어진 안 좋은 일 딱 두 가지인데 근데 하반기에 약간 조정 요인이었죠.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주한 LNG 운반선이 올해 2월 달에는 2억 7천만 달러까지 갔고 클락슨 또 2억 6천5백만 달러까지 올려줬어요. 네. 근데 11월 달에 줄줄줄 빠져서 마지막에는 하나오션이 2억 5천5백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클락스는 2억 6천만 달러까지 뺐어요. 그래서 신조선가 지수가 빠졌습니다. 네, 9월, 10월에 5주 연속 소수점 빠지고 얼핏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피크아웃이다. 좋은 거 다 끝났고 이제 성과 빠지겠다. 근데 이게 무슨 연유냐면요. 왼쪽 아래 보시면 2027년에 우리가 인도 예정인 계약되어 있는 LNG 운반선이 55척이에요. 27년에요. 네. 네. 그리고 2028년은 30척이에요. 네. 근데 2027년에 55척인데 우리가 65척 건조 체제입니다. 공인대 숫자는 아니고 회사들 모아보면은 네네. 대충 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65, 70? 10척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 계약을 못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슬럿은 LNG를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설계 기간도 있고 뭐 해서. 네. 자, 왜 10척이 빠지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막대 차트는 LNG 터미널이 완공되는 규모입니다.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 새로운 LNG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수출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LNG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 4년 전에 발주를 해서 이 완공되는 것과 맞물려서 한 1년 빠르기도 하고 LNG선 인도되고 있죠. 자, 그런데 2028년을 보시면 3,300만 톤.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앞에 4,600만 톤, 6,000만 톤, 5,000만 톤 여기 무지하게 많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 엄청난 LNG 발주가 나왔죠. 180척, 우리 120척 받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완공이 안 돼요. 왜인지는 자세히 안 들여다봤어요. 우리 조선사는 LNG를 운반하는 이제 그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네, 그렇죠. 그럼 LNG를 운반을 뭐 해야 되겠어? LNG 터미널이 있어야 될 돌아가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터미널을 먼저 이제 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LNG 신조 시장 분석은 너무 쉬워요. 이 터미널들 계획들은 세상에 완전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LNG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2028년에 많이 안 돌아가니까 2027년 하반기에 LNG선 딜리버리가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이빨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선사는 그냥 넘어가요. 또는 선주들을 잘 꼬셔서 끌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춰? 가격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선주들은 불편해요. 가져가도 내가 장기 용선 계약으로 20년 묶어버리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스팟 시장에서 돌려야 되긴 해요.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게끔 깎아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되는 게 1번 2억 7천만 달러로 2월 달에 최고가 찍었을 때 원화 성가, 그리고 11월 달에 2억 5,500만 달러일 때 원화 성가가 한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네. 두 번째, 저도 밖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 실제로 수주한 분들이 아는 거지만 선박마다 스펙이 다 달라요. 우리가 제네시스를 사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듯이 그쵸. 또 우리가 설득할 때는 딱 프로젝트에 묶이는 게 아니라 투기 발주하는 친구들한테 던지는 거기 때문에 반복 건조가 가능한 그런 호선으로 제안을 해요. 리피트 하는 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반복 건조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복건조 현장에서도 원가 효과가 나오고 뭐 GTT 로얄티도 또 빠지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긴 한데 이 가격에 받는 것들도 마진은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진이 되게 좋은데 좀 포기하면 뭐 어때요? 아. 세 번째, 반복 건조를 계속 이어가야죠. 아하. 내가 LNG 작년에는 20척 만드는데 올해 15척 만든다? 보다는 20척으로 쫙 그냥 흘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빠진 건데 이해는 합니다. 이거 가지고 막 조선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그냥 별일 아니다. 뒤에서 또 얘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조선가는 안 빠집니다. 우리 백록이 여기 있네요. 예. 2025, 6, 7 거의 다 찼죠? 네. 2028년도 절반 가까이 차 있어요. 현대랑 삼성이랑 한화가 좀 다른데 네. 현대중공 기준으로는 백록이 3.5년이에요. 우리는 적정 백록이 2년에서 2.5년, 1년 이상을 더 가지고 있는데 성과를 내려서 안 부를 건데 어떻게 성과가 빠져요? 그러니까 백로그라는 게 이제 지금 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 이런 개념이랑 그렇죠. 예. 비슷하죠. 얼마나 일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3.5년 동안 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죠? 신조성과는 안 빠집니다. 안 받으면 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성과는 못 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성과 많이 올랐는데 또 올려 부르는데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의 운임과 캐펙스 성과를 비교해서 나는 이거는 못 받겠어. 이렇게 네. 되면은 한 6개월 동안 조용하다가 성과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근데 성과는 안 빠져요. 안 빠질 거다. 왜냐면 우리가 낮춰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펜스 신조성과 지수가 빠진 건 해프닝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LNG 이런 그 척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0척 이러면은 개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에 60인 거잖아요. 네, 그죠? 65. 예. 그러니까 이걸로 지수화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과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이 여러 주가에도 선종의 영향을 많이 미치죠. 다른 선종도? 아니요. 지수에. 지수에. 예. 지수 자체에 영향을 네. 미친다. 네. 주가는 더 안 빠진다는 것보다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올라가지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라는 걸로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성과는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성과가 2, 3년 후에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과가 제자리인데 내년에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실적이 너무 그럴 좋다. 때 주가가 어떨지가 되게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올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거 얘기하기 전에 또 올해 하나 더. 사건 사고 저는 이거 좀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이야기. 네. 네. 마켓 시험이다. 이게 중국이 쫙 올라가서 올해 60% 넘겼어요. 야, 이거 우리는 또 박살나고. 이러네. 컨테이너는 올해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아하. 우리가 3분의 1 절반을 가져왔는데 네. 이 두 개 차트만 보시면 한국조선 팔아야 돼요. 그죠? 약간 이게 모든 산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산업. 중국이 지금? 뭐 철강, 소재, 그리고 제가 커버하는 여러 기계 업종들도 중국이 발전하고 밖으로 나오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걱정되는 포인트인데 네. 그런데 이게 뭐 변명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양지장 조선이랑 뉴타임즈 조선 애들이 도크를 하나씩 팠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2027년에 딜리버리 가능한 슬롯은 별로 없었어요. 선수들이 발주하고 싶어도 배를 그때 못 받아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이 도크를 하나씩 더 파니까 우리는 세척 동시건조 곱하기 6회전 한 18척 1년에 뽑아내는데 얘네들은 몇 회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 10대척, 12척 합쳐서 24척 또는 30척. 근데 컨테이너는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2027년 납기, 2028년 납기 해버리면 한 50, 60척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성과도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에서도 나름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다 뺏긴 겁니다. 큰일 났죠. 도크를 팠다라는 게 이제 땅을 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은 겁니다. 바다 위에서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땅에서 짓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바다로 빠뜨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자, 그게 없으면 배를 못 만들었는데 네. 두 개를 파가지고 이게 막 돌릴 수 있게 됐다. 네, 한마디로 중국 캐파 늘어난 거예요. 캐파가 늘어난 거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추가 투자는 못 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 들은 얘기들인데 중국에도 용접국 인력난이 있어요. 공장만 파면 뭐예요? 숙련공이 없는데. 그리고 공장을 늘렸는데 배를 더 만들 건데 부품들은 어디 있죠? 특히 엔진. 여러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자료에는 안 썼고 그전에는 뭐 한화 엔진 추진할 때 한 얘기지만 우리 엔진 회사들 중국 수주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한국보다 더 잘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는 만드는데 네. 부품들은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도크를 늘렸는데 아무나 현장 들어가서 노가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용접공들 중에 숙련공들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 인력난들도 되게 많습니다. 산업에서 판단하기로는 추가로 정설은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이 정도 왔어요. 엄청 밀렸는데 단납기였기 때문에 뺏어갔던 거지.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백력이 조금 더 깁니다. 더 길어요. 네, 더 중국도. 길었어요. 꽉 채웠죠. 내년에 수주 경쟁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단납기라는 메리트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막 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뺏기려면 안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만들고 더 좋은 밴드 성과 낮춰주면 되죠. 우리가 안 그런 거예요. 왜 안 그럴 수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미포 빼고 삼성, 대우, 현대, 이제 한화, 대우, 삼호 4개 조선사가 어떤 배들을 매년 내보냈느냐. 우리가 슈퍼사이클 때 좋았던 물량들 만든 게 2010년, 11년 이때 실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네. 삼성 9%대, 대우조선 당시 10%, 현대중공업 15%, 미포 15%, 삼호중공업 19% 영업이익률. 가장 좋았던 시절.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컨테이너 90척 넘고 탱크도 막 80척이었죠. 그러니까 대형 상선을 많이 만들고 LNG 27도 있으면 27, 18, 8, 한 20척. 그리고 가스선, LPG선 16, 53, 한 10척 느낌이죠. 옛날에는 경제 성장하고 중국의 세계 공장이 되고 이 호황기 때 일반 상선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시면 지금 안 채워져 있지만 대충 대형 탱커 컨테이너 50척? 대신 LNG를 65, 70척 풀로 찍을 거고 가스선을 암모니아 운반선의 등장 덕분에 한 4, 50척 체제로 갈 겁니다. 믹스가 완전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컨테이너 탱커 만들어서 남기는 마진율과 LNG 가스선의 마진율 많이 다를 겁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 탱크가 아까 말씀하셨던 2009년, 2010년에 대략 두 개 합치면은 160 정도인데 네. 지금은 한 50,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그쵸. 거고 네. LNG는 40이었는데 90이니까 두 배 늘어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믹스가 완전 네, 바뀌었다. 믹스가 완전 바뀐 거예요. 아. 그런데 중국이 독급하고 막 컨테이너 잘 만드니까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장이 더 마진율 좋고 더 독과점적인 시장인데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게다가 잠시 피해간 게 아니라 LNG 운반선은 트럼프 등장 덕분에 최소 5년. 2030년대까지는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그냥 LNG선 시장 좋을 거예요. 가스선 시장. 특히 1년 전에 얘기 드린 암모니아 운반선의 등장 때문에 암모니아 운반선은 지금 4억 톤 정도의 LNG 물동량에 800척의 LNG 운반선이 있고 이제 이게 뭐 한 1000척 넘어갈 텐데 암모니아 운반 선단은 LNG보다 더 커질 겁니다. 계속 성장할 시장에 먼저 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커졌다. 우리는 여기를 더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마켓시어 자체가 LNG 우리가 95%. 근데 2020년에 중국이 들어와서 뭐 이제 7대3, 8대2 될 수 있어요. LPG선, 암모니아 운반선 7대3. 그리고 할 수 있는 존사들이 많지 않아요. 플레이어가 작은 시장, 독과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마진율이 좋겠죠. 저는 지금 실적은 그렇게 안 써놨지만 2010년, 11년에 제일 좋았던 이익률보다 특히 가스선을 많이 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때 이제 19%, 네. 10% 후반대 마진인데 15%, 지금은 19% 막. 지금은 더 좋을 수도 있을 더 것 좋을 같다. 수 있지 않은가? 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일 것 네. 같은데 중국에서 지금 가격으로 이제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죠. 우리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붙이면 쟤네들이 못 일어나게 네, 네. 더 이게 커지면 우리에게 나중에 언젠가는 결국 위협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선택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계속 보조금이 들어오고 안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네. 그럼 그러려면 앞으로 다른 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LNG선이나 가스선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가스선 쪽이 될 거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서 저는 반도체가 생각이 납니다. 반도체도 지금 레거시에서 엄청 지금 치고 와가지고 지금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HBM이 됐든 뭐 다른 반도체가 됐든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되게 좋은 비유다. 근데 그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그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서 힘든 거고 네. 더 힘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게 가스나 LNG선이 등장했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시장인 게 정말 다행인 거죠. 너무 다행인 네.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대만에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나냐 같은 회사 있잖아요. 얘네는 지금 한 70%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중국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한 칼을 맞긴 했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안 좋은 거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성과 빠지는 거 잠시 겨울 박앤세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켓시어 뺏기는 거 괜찮다.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간 거고 그 친구들이 캐파 늘리고 막 그러는 거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마켓시어는 잃어도 돈은 더 잘 벌 거고 이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 미래 전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두 가지 변명, 네. 방어입니다.
이 얘기는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중국이 캐파를 늘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당분간 더 못 늘려요. 사람이 없어서. 네. 그런데 우리도 캐파를 늘립니다. 저번에 왔을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올해부터 우리 조선사들이 실적이 잘 나온 게 1번 성과가 올라간 물량을 만든다. 2번 작년에 인력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작년에 뽑아서 현장 투입되면서 괜찮아졌다. 숙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한데 우리 조선업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 20% 가까이 돼요. 오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이고 네. 40대, 50대 분이 용접공의 중심이에요. 진짜 20년, 30년 지나면 한국에서 배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 모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동남아 인력들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고 있고 이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쿼터를 받고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직접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아길라 수빅을 임대해요. 여기가 옛날 HJ중공업 수빅 조선소 자리예요. 망하고 PP, 미국 PE가 들고 있는 땅을 임대합니다. 여기서 블락을 만들고 군함 MRO도 할 것이고 뭐 부유식 해상폭력 얘기도 있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미포는 베트남에 이미 나가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일을 잘해서 15척을 만드는 시스템인데 2030년까지 23척을 늘린대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한진중공업 수빅 망했잖아요. 필리핀. 근데 베트남 조선은 잘하네요. 국민성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 차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관리를 잘한 겁니다. 아하.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희가 옛날에 베트남 조선 갔을 때 비나 조선 사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출근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베트남 친구들도 그래요. 집에 막 농사도 같이 짓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안 나오고. 필리핀은 주급이었거든요. 네. 친구들 그냥 주급 받고는 일주일 안 나오고 놀다가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내부적으로 막 생산성 지표가 있는데 크게 네. 차이 나지 않습니다. 베트남 조선에서 잘했던 노하우를 현대중공업 그룹이 필리핀에서 잘 풀면은 되게 괜찮은 인력들을 뽑고 키우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급히 인력들 도입할 때 E7 비자, 기능공, E9 비자, 일반 사람 막 들어왔거든요. 물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내보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생산 기지가 있으면 미리 교육해서 정말 좋은 인원들을 또 국내로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한국조선이랑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외에도 다른 지역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싱가포르 다이내믹 홀딩스를 삽니다. 물론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돈을 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오션은 오프쇼어를 더 하겠다. 계속 하겠다. 근데 원래 선언했던 건 초격차 방산, 디펜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디펜스 투자하겠다고 8,500억 매출을 뭐 2030년 3조까지 늘리겠다. 근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프쇼어 부지에다가 디펜스를 더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투자자들은 다 좋아했고. 근데 보니까 해양 플랜트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땅을 주기로 했죠. 거제도에서는 FPSO의 헐 사이드만 만들고 탑 사이드 전문 제작사인 다이내믹을 산 거예요. 다이내믹 실적도 좋습니다. 괜찮죠? 근데 싱가포르이 어떤 모델이냐면요. 싱가포르 친구들은 존사에서 노가다를 하지 않습니다. 동남아 인력들 다 데려다가 네. 정말 싼 인건비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사실 싱가포르의 동남아 인력을 활용하는 그 시스템에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오션도 이렇게 했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갑자기 어느 날 수에즈막스 컨테이너가 이제 삼성의 주력인데 원래 9천만 달러짜리 수에즈막스를 갑자기 8,3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IR의 문의 그리고 뉴스들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국에 있는 팩스오션이라는 조선사에다가 OEM 제작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설계 디자인, 우리가 기자재 다 사주고 엔진 사다 주고 당연히 생산을 잘하는지 봐야 되니까 생산 관리 인력도 3, 40명 갖추고 그러니까 외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거제에는 풀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는 더 이상 큐를 뽑아낼 수 없으니까 근데 선주들이 요구를 했대요. 수에즈막스 탱크 잘 만드는 삼성 너네 아쉽다. 계속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팩스오션이라는 조선사와 함께 이걸 하는데 이런 조선사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근데 물론 처음이어서 뭐 이익률이 높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외형을 중국이나 동남아 조선소를 활용해서 늘릴 수 있는 이것도 결국은 동남아 해외 인력을 이용하는 모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캐파를 늘린다기보다 20년을 30년을 준비하는 모델을 짜고 있는 건 거죠. 동남아 인력들, 해외 인력들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중국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중국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도 나가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중국도 이제 숙련공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우리한테 배워서 독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 활용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된 거고 우리도 캐파를 안 늘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다. 근데 얘네들 인력 이용하는데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데 잘 배울 수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에는 되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조선은 계속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 사실 이제 이 산업이 계속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전망에서 늘 하는 게 실적과 수주잖아요. 네. 신조시장 수주 전망인데 내년에 발주는 빠집니다. 컨테이너가 발주는 빠져요. 네, 컨테이너가 올해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저의 주장은 우리 수주는 올해가 지금 370억 달러 좀 안 돼요. 근데 삼성이 모잠비크 FLNG 받고 나머지 좀 받으면 410억 달러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500억 달러를 예상치를 써낸 겁니다. 너무 세게 지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발주는 빠지는데 왜 느느냐? 그러니까 발주라는 게 이제 배 줄 사람, 배 네. 만들려고 줄 사람은 네.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받을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발주는 전 세계 발주고 이거는 한국의 수주. 그러니까 네. 전 시장은 세계적으로는 빠지는데, 배를 만들려고 얘기를 덜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더 받는다는 거네. 네. 뭐겠어요? LNG 때문이죠.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컨테이너도 빠진다, 탱크 그냥 조금 넣는다, 가스는 조금 넣는다. 컨테이너 빠지고 딴 거 좀 넣어 상선은 플랫, 해양도 플랫, 방산도 플랫. 근데 제가 LNG 운반선을 내년에 88척. 그러니까 우리가 51, 53, 지금 53인데 한 90조 가까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30척 이상 늘어나고 90억 달러 10조가 늘어난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써낸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이 119척이었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119척 수주해서 2년치를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캐파 65척이라고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2년치를 받고 2023년 시작할 때 우리가 4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51, 53이면 65척 대비 7, 80%입니다. 백록이 다 3.5년 정도로 떨어졌어요. 내년에 88척이라 하면 1년 3개월치예요. 그러면 다시 백록이 4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 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백록 4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한 겁니다. LNG만.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컨테이너 LNG 앞에서 얘기 드렸을 때 왜 안 나오냐, 올해 슬롯이 왜 비어있냐, 2027년 납기가 요 얘기에서 드렸는데 2022년에 180척, 내년에 130척, 2022년에 180척인데 우리가 119척, 130척일 때 내년에 88. 중국이 꽤 가져간다라고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 아까 보신 이 그림이에요. 심플합니다. 여기가 인기 없어서 지금 바겐 세일 하는데 내년에 2028년 9년 납기는 2029년에 완공되는 터미널이 5천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100척이 필요해요. 1.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척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 인도 예정인 LNG는 17척이죠. 바가 필요한 거고 네. 그 선이 LNG 선. 인도되는 거. 네. 여기 막대 차트는 LNG 터미널 완공.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배에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터미널. 네. 액화 터미널. 네. 5천만 톤. 네. 1MTPA에 지금 2척이 배분되어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100척 필요해. 근데 그러니까 저만큼의 캐파에 예. 2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100척이 필요하다. 근데 LNG선이 인도 예정으로 약속되어 있는 건 17척. 28년에 80척 차이가 있어요. 28년에 받기로 한 배가 네. 20척이다. 네. 그럼 그러니까 80척이 차이 필요한 나네요. 거죠? 그러면 왜 130척이 나왔냐? 이거는 UC, 건설 중인 터미널이에요. 피드 중인, 마케팅 중인 프로젝트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타르 3차입니다. 카타르 3차가 20척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큐맥스, LNG가 174K가 표준 사이즈인데 270K짜리로 20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LNG를 174K로 다 잘 설득해서 바꾸면 3, 40척 되는 겁니다. 80 더하기 40 할게요. 120척. 그리고 교체 발주도 있어요. 노후 LNG선들이 20년 일하고 25년 일하고 용선 계약에서 반환되면 얘네들은 스팟 시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 LNG 터미널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교체 발주도 연 20척 필요합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교체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LNG도. 이 장표에는 뺐는데 제가 최근에 쓴 자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되게 노후 LNG선 200척 스팀 터빈 LNG선들은 교체 발주 필요하다. 10년 동안 200척, 연 20척. 자, 이건 조선사들의 계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내년에 LNG선 발주는 한 130척에 우리는 88척일 거다. 근데 여기가 없잖아요. 오이씨,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먼 미래잖아요. 지금 벌써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이 회색 막대 차트 건설 중인 게 여기서 회색이고요. 골드 색깔에 피드를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준비 중입니다. 특히 미국, 여기가 요 골드들을 다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데 바이든이 올해 초에 LNG 액화 수출 프로젝트들을 수출 승인을 홀드 시켰어요. 하지 마.
우리 천연가스 가격 내수 너무 오르고 아 이거는 LNG가 좋은 에너지원이냐 뭐 이런 기조였는데 캠페인 기간에 트럼프는 당연히 얘기하죠. 나는 집권 첫날에 수출선이 다 내줄 거야. 지금 비록 여기는 이렇지만 요거밖에 없지만 트럼프가 이 미국의 1억 6천만 톤이나 되는 연산 이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를 승인 떨어지면 여기가 5천만 톤으로 쭉 갈지 아니면 더 세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NG 선의 전방인 수요 LNG 터미널들은 엄청 많아질 거다. LNG 시장은 앞으로 한 4, 5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LNG선은 원래는 진짜 터미널에 맞춰서 딱딱 발주하는 화주 기반의 시장이었어요. 진짜 네네. 필요한 것만 발주하는 시장이었는데 언제였더라? 2011년, 12년 그리스 선주들이 일본 원전 사태 때부터인가 아무튼 스페큘레이션 발주를 시작했어요. 투기 발주. 나는 어떤 터미널하고 약속도 맺지 않았는데 먼저 발주를 했던 거예요. 그때 걔네들의 로직은 어차피 옛날에 한국전사를 LNG 45초밖에 못 만드는데 네. 이런 터미널 계획을 보니까 이때입니다. 너무 많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무조건 LNG선이 필요하니까 내가 투기 발주해서 얘네들하고 좋은 조건으로 용선 계약 맺어야지. 그 성과도 오르고 용선료도 잘 받고. 레버리지 땡겨서 돈 벌려고 그런 하는 거였죠. LNG선 시장에서 이 투기 발주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바이든의 이 정책 이후로 투기 발주에 대한 수요가 하나도 없이 트럼프 당선되고는 다시 되게 관심을 보이는 건 거죠. 생길 수 있겠다. 충분히. 그래서 내년에 LNG선이 좋을 겁니다. 이 길이면 핵심이네요. 그냥 핵심이죠. 요거는 내려오는데 요건 올라간다. 네. 이게 끝이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여기 있는 게 요걸로 보면 이게 또 있다는 거잖아. 얘네들이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더 컨스트럭트 UC하고 피드하고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언더 컨스트럭트는 지금 지금 공사하고 건설 중인 있는 것. 땅 파가지고 네. 하고 있는 네. 거고 피드는 할래 말래 뭐 이런 기본 거죠. 설계를 하면서 마케팅하고 있는 것. 자, 아파트도 분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내 돈으로 짓는 거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네. 부채를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LNG 터미널 공사도 무지하게 비싼 공사입니다. 그러니까요. 100만 톤 연산액화에 예전에 2조 원? 2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나는 천연가스 유전을 가지고 있지만 매장량을 내가 개발하기로 했지만 터미널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있는데 코가스 너네 이거 좀 쓸래? 그치. 야, 일본 도쿄가스 너네 이거 좀 사줄래? 그치. 해서 우리가 100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몰라요. 60, 70%가 팔리면 네.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아하. 그래서 피드 중인 건 이꼴 마케팅 중인 사람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가스 터미널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져갈 사람 이 매칭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저렇게 내보낸다고 해도 받아줄 누가 수가 있나? 사주느냐? 누가 사줘요? 이거는 오래된 질문인데요. LNG를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유틸리티사들이나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스 공급이 있으면 그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공급이 우선이에요. 공급이 네. 부족하다. 이미 네. 하고 싶은 거는 많다. 네. 공급이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수요가 거꾸로 만들어진 시장의 성격에 더 가까워요. 근데 또 반대로 공급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고 그래 우리 LNG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 짓고 싶은데 여기서 가스를 받을 수 있네? 그러면 얘랑 계약하고 가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같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저렇게 많이 계획이 돼 있으면 가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긋할 것 같긴 해요. 가격을 좀 낮춰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이 사이클 때 다 얘기했던 한 1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건데요. 원래는 동북아 국가들과 정말 일부 국가들만 천연가스를 수입했었는데 이게 도입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10개국에서 30개국, 40개국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다. 작은 애들이지만 다들 막 쓰고 있고 LNG 터미널 수입 터미널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LNG FSRU, LNG선 위에서 LNG선 10to10으로 받아서 기화 장치로 육상에 뿌려주는 이런 설비들도 늘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완전 깨끗한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 전환해서 LNG를 쓰려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이죠. 이분이 이제 세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 성장, 3% 아래의 물가, 그리고 3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300만 배럴을 지금 그 미국에 필요 없어요. 그거 내보내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다 이거랑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0척, 우리가 88척, 중국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쵸, 중국은 2022년의 사건입니다. 삼성이 받았고 하나가 받았고 현대가 받았어요. 회색, 파란색, 골드색. 우리가 119척을 받아줬는데도 LNG선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늦게 찾아왔더니 우리가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삐져요, 안 삐져요? 그치. 나 정말 단골인데 셀시우스 막 이런 애들.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발주가 간 경우가 있었어요.
왜 시장이 너무 좋으면 근데 공급 능력이 못 따라가면 세컨 티어들이 들어오게 되죠. 아, 그렇죠. 자, 중국은 원래 LNG는 후동중화만 시켰었어요. LPG는 장난조수만 시키고. 후동중화 1년에 4척씩 만드는데 이때 캐파를 정설해서 10척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 37척 받았어요. 4년치를 받은 거예요. 이 무모한 네. 녀석들. 그리고 새로이 대련, 장난, CMH, 양지장 같은 중국의 나름 에이스 존사들이 LNG 선 시장에 들어와서 네.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LNG 선을. 무섭죠. 네. 근데 후동중화가 같은 국영끼리는 좀 기술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얘네들도 경쟁 되게 많이 한대요. 어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130척에서 90척 우리가 받으면 나머지 40척은 중국 간다라고 저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후동중화는 어이없이 2030년에도 6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엄청 길게 채워놨고 제가 유럽 선주면은 대련, 장난, 양지장이 만든 배를 보고 한 3, 4년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전에 발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가스가 새면 어떻게 해요? 터지면 어떻게 해? 네.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워낙 경제 규모가 크고 자기네들도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자국 발주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자국 발주. 너네들 그쵸. 가져가라. 저의 그냥 희망사항은 제 전망이 틀려서 이게 100척이고 네. 우리가 90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내심.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막 국뽕으로 막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이 그동안에는 LNG를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또 잘 만들어 버린다. 이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긴 또 하면 할 거예요. 잘하죠. 네. 저기도. 네. 근데 70척, 65척, 70척, 30척, 7대3 정도 구도로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 어쩔 수 또? 없습니다. 네. 분명한 건 시장 수요가 약해서 60, 70척이 나오면 우리가 거의 다 받고 어허. 중국 발주는 빼고 근데 막 100척이 나오면 우리 받는 그 이상으로 얘네들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VLAC는 뭐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뭐 1년 전 전망인데 맞았고 좋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 VLAC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마켓이 한 68% 가져가고 있네. 잘하고 있네. LPG하고 똑같네.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버퍼를 잡아둔 건 뭐냐면요. 컨테이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속상한데 아까 캐파 정설했죠. 작년에 150만 TU일 때 여기서 골드 색감을 보세요. 회색은 미포입니다. 네. 40척 받았어요. 근데 올해 350만 TU인데 우리 36척 받고 있어요. 마켓시가 떨어진 거죠. 이 안타까운 사건은 아까 뉴타임즈와 양지장의 캐파 정설 때문. 자, 내년에는 발주가 조금 조용해질 거예요. 이건 너무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주니까 같은 비율로 우리는 수주 20척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500억 달러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40척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얼라이언스들의 재편. 여기 머스크 MSC 투행 같이 하고 현 HMM도 여기 껴있다가 MSC가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 신조 투자도 엄청 했고 중고선도 엄청 사서 1등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혼자 하겠대요. 머스크가 난리가 났죠. The Alliance에 있던 합학을 잡아서 둘이서 잼미니 C를 만들었어요. 낙동강 오레알 HMM은 여기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라이언스 재편하면은 항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막 발주를 하거든요. 머스크 합학로이도 다 발주했고 중국에 되게 속상한 사건이었죠. CME, CJ 막 다 했는데 여기서 안 한 게 에버그린 지금 하고 있고 양민과 HMM이 앞으로 할 건데 HMM은 100% 한국에다 하겠죠. 양민도 대만계는 한국이랑 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내년에 20척씩만 해도 그냥 40척 받아오네. 제 500억 달러라는 수주 전망에서 뭐 LNG가 틀리고 뭐가 좀 틀려도 버퍼를 좀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스선이 좀 안 되더라도 네. 컨테이너선에서 여지가 좀 있다. 네. 이거는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수주하는 애들끼리 야 니네끼리 배 이거 같이 짜고 하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네, 그룹인데 그룹이 이제 찢어졌어. 네. 그러면 이제 야 여기는 비었네. 너 채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얘네들이 좀 밀리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350만 치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2021년, 2022년 돈을 너무 벌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계속 감익이라고 봤는데 올해는 홍해 사태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바짝 더 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014년에 환경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신조선에 만들어진 이 1,700만 TU 컨테이너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진행됐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밖에 발주를 안 한 느낌. 그래서 발주 너무 많이 나왔죠. 배가 막 딜리버리 되고 있죠. 근데 뭐 지난주에 하팡로이드 CEO 인터뷰도 있지만 걱정을 안 해요. 이 배들은 선대 전가가 아니라 얘가 딜리버리 되면 여기서 다 쓴 애들을 교체할 거기 때문에 선단이 크게 늘지 않는다. 그리고 CO2 규제가 강화되면 슬로우 스티밍 더 계속 느리게 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느리게 가야 돼요. 느리게 가는 것만큼 선복이 더 필요해지는 효과. 그래서 컨테이너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교체 발주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350만 TU는 너무 심하죠. 근데 한 200만, 150만 TU로 계속 갈 겁니다.
자, 1700만 TU죠? 근데 얘네들은 또 대단히 훌륭한 표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DF는 요때 나왔거든요. 요거 하고 나면 요거 계속 될 거예요. 물론 우리 메인 시장이 아니고 그냥 워너브지만 예, 우리는 이제 가스는 더 중요하니까 컨테이너 시장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탱커는 선대 교체를 시작도 안 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보여주셨던 LNG가 왜 좋은지 설명해 주셨고 컨테이너도 이게 생각보다 이제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점검해 주셨습니다. 실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몇 년째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고가 물량, 대박 고가 물량. 대박 고가. 2022년에 수주한 이 바닥의 성과가 쫙 올라갔는데 네. 얘네들은 올라갔지만 후판이 잡아먹었고 인건비 상승이 잡아먹었고 아무튼 조선사들이 얘기합니다. 2022년 물량은 고가 물량이야. 영업이익률 뭐 하이싱글 정도는 되겠죠. 양심이 있다면. 뭐 3, 4% 가지고 고가라고 하진 않겠죠. 그쵸, 아무튼 이 물량을 올해 만들면서 조선사들 실적이 좋아진 좋다. 거예요. 네. 자, 자, 근데 이게 성과 지수는 160이고요. 근데 이후로 170, 180, 189까지 갔어요. LNG선은 2022년에 받은 게 2억 3천만 달러대예요. 2억 4천, 2억 5천, 2억 6천만 달러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대박 고가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구는 초고가 물량이라 하라 그러던데. 네. 이건데 자 여기서 연한 골드 색깔이 고가 물량이 올해 쫙 들어가는 거 스틸 커팅 기준으로 철판 자른 기준으로 내년은 여기서 또 대박 고가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실제 모델을 직접 넣은 게 이거예요. 분기별로도 다 뽑을 수 있고 네, 제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쫙 시계열이 다 있는 건 제 분석이고요. 스틸 커팅 기준이에요. 철판 자르면 후판을 자르면 3개월 동안 블락을 만들고 2개월 동안 도크에서 블락을 붙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2분기 철판 자른 친구들은 2분기, 3분기 때 메인 매출이에요. 이 스틸 커팅에서 도크에서 붙여서 나오는 5개월, 6개월 동안 매출의 85%, 80%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분석한 게 예를 들어 3호 대박 고가 물량이 2분기 11%, 3분기 38%. 올해. 예, 평균 내면 25%. 근데 3분기 때 회사가 감사하게도 매출 비중을 알려줍니다. 2023년 수주 물량 32%. 26, 32. 얼추 비슷하죠. 현대로 보셔도 비슷해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의 스틸 커팅 분석 모델이 맞다. 뭘 클락슨 데이터로 하는 거지만 모델 잘 만들어져 있다. 1번. 네. 2번. 대박 고가 물량이 지금 3호는 2분기, 3분기는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조선사들은 내년 1, 2분기예요. 3호가 먼저 좋은 물량을 만들면서 내년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이나 하나오신이 어떻게 될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 3호가 3분기 때 대박 고가 물량이 32%일 때 영업이익률이 10.8% 나왔습니다. 10.8% 두 자릿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10.8%가 어떻게 나왔지? 2021년까지 수주한 거 0%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2022년에 수주한 거 OP 마진 7% 얘를 한 19% 넣어주면은 얼추 비슷한 거예요. 20% 넣어도 돼요. 얘를 마이너스로 하고 왼쪽에 보시면 2020년 바닥 대비 2022년 중앙값까지 성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성과도 올랐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강제가도 올라서 아무튼 요 올라간 게 이제 OP 마진 5% 7% 나와요. 2022년 중앙값에서 2023, 4년 대박 고가 물량의 중앙값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가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아무튼 2023년 말 성과 느낌이 또 11%, 15%, 20% 오른 겁니다. 이거 대충 가중평균 하면 한 15% 되겠죠? 7%에서 19%, 12% 정도 피올랐다고 보수적으로 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쓸 때 여기를 마이너스 주고 얘를 20몇 %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현대사무는 내년 하반기 때 대박 고가 물량만 만들 때 다른 조선사들은 2026년 초에 대박 고가 물량만 만들 때 영업이익률이 이론적으로 20%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유의하셔야 되는 건 2010년, 11년에 현대사무는 연간으로 19% 나왔어요. 현대는 15% 나왔어요. 삼성과 대우는 9%, 10% 나왔어요. 원가의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 3, 4분기, 특히 4분기 때 현대사무는 정말 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예상은 16% 써놨더라고요. 또 여기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잘 아시는 분들이면은 던질 수 있는 질문. 근데 현대중공업 고가 물량, 대박 고가 물량인데 카타르 있잖아요. 카타르는 당대에 성과를 한 7, 8% 낮게 받은 거거든요. 그걸 빼고 분석을 하려다가 제가 데드라인에 쫓겨서 대충 한 겁니다. 네. 근데 요거보다 낮게 보시면 돼요. 낮게 써놨고. 한마디로 조선사들은 내년에 실적이 올해 좋아졌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르게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래 돈 못 벌던 수주하고 네. 대박, 그다음에 초대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대박 애들이 이제 들어왔어. 출동했어. 네. 내년에 이제 초대박이 들어와. 그렇죠.
안 좋았던 데서 대박이 들어오는 게 좋아질까? 아니면 여기서 초대박이 들어오는 게 더 좋아질까? 이게 이제 그쵸. 이익률의 개선 폭이 네. 올해가 클까요? 내년이 저는 더 내년이 클까요? 더 크다라고 내년 더 크다. 근데 사실은 흑자 전환 이게 이제 더 드라마틱하긴 하기 때문에 그쵸. 네. 뭐 주가는 좀 더 과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지는 폭이 줄어들더라도 좋아지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뭐 사모는 그냥 먼저 좋아졌으니까 요즘 8천억에서 1.1조 느낌인데 6천억에서 1.4조 이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5천억, 8천억? 삼성은 내후년은 오히려 좋게 잡았네요. 하나오션은 꽤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년이 내년이 좋아지네. 하나는. 그래서 이 실적 좋아지는 건 내년에도 가는 거고 2026년까지도 가는 겁니다. 여기서 못 올리죠 아직은. 성과 인상이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관심이 이제 방산 쪽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트럼프가 또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화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뭐 배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디펜스 이 얘기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지상방산 아니면 항공 영역처럼 해군에서도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떠 있어요. 우리가 호주 호위함 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한 꼭지가 있고 캐나다 잠수함 끝내주죠. 뭐 이런 거 후속 지원 포함하면 80조. 이런 거보다 사실은 미국과의 사업 협력에 대해서 되게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내년에 우리가 받을 해외 K방산 뭐 수상함 잠수함은 없습니다. 대신 RFI가 시작되고 숏리스트 선정되고 RFP 던지고 이런 마일스톤은 꽤 있어요. 그리고 하나와 현대가 되게 다툼이 있다가 뭔가 팀코리아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호주 호위함 떨어진 것도 있고 방사청의 교통 정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팀코리아로 들어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약은 뭐 내후년이더라도 이 축이 있고 이것보다는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토리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여러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고 저도 그거 보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자료도 찾아보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딜레마는 이제 중국한테 추월 당했고 이미 네. 기준에 따라 달라요. 어디서는 이제 어떤 함선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 추월을 당할 거고 근데 미국의 존사들은 보호장벽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고 못 만들고 MRO조차 안 돼서 한국에 MRO 넘어오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트럼프가 한국 조선에다가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알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미국과 사업협력에서 얼마나 매출이 더 붙을지 그리고 트럼프 이 훌륭한 협상가가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생기는 것 자체는 그 산업과 그 주식의 주가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없다가 생길 때는 네. 이게 말씀하실 때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다고 네. 얘기하지만 주가가 좋으면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 좋아지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저도 얼마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없고 투자자분들 각각하게 얼마나 좋아진지 상상하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블로그가 세게 써버리면 그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영역일 때가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하나오션을 정말 좋아하는데 홀드해요. 똑같이 15배를 주니까 업사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오션이 그런 상황이냐? 시장 투자자분들이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조선 투자 회사의 초격차 방산 가장 먼저 신냉전 시대 우리 하나그룹이 또 하나오션에서는 해군 영역을 담당한다는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투자자분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둔 거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옳죠. 그러면은 왜 멀티플을 더 안 주냐? 고민인 거죠. 아직은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다들 15배 주는데 하나오션만 20배 줘? 그럼 현대중공업 방사는 뭐지? 내수에서는 둘이가 같이 늘 번갈아 가면서 하고 라이벌인데 그게 되게 딜레마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애널리스트 공식 의견은 홀드지만 하나오션 또 뭐 대단히 점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잘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네, 그렇죠. 필리조선 잘 돼야죠. 필리조선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들의 실적이 지금 1어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67밀리언 달러 거의 1,000억 원 순이익 적자 3분기까지 이렇게 적자. 그리고 어떤 배들을 내보낼지 스케줄인데 네.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척 나가네? 와. 이게 한 척이에요, 배 한 척. 네. 끝내주죠. 게다가 여기 그레이트 레이크스 뭐 이렇게 한 해저 안반선은 지금 계속 인도 지연되면서 수송도 들어오고 난리예요. 근데 하나가 가져갔지만 얘들은 저가 수주를 씻어서 내년 내후년은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밸류에이션 2026, 7년 땡겨오니까 이걸 무시하고 여기가 좋아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오션이 필리 가져가서 잘 못할 것이냐? 저는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가 PC선 탱크를 22척 만드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이 설계 도면을 주고 프로큐어먼트 해주고 기술 지원하면서 이렇게 잘 했던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관계인데도 이 정도 되는데 하나오션이 들어가서 필리의 한국 시스템과 방식을 적용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저는 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요 급에 있는 존사들 중에서 가장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상상해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1년에 한 척 만들어요. 특수선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상선은 한국처럼 5회전, 6회전은 아니어도 덕후회전을 끌어올리면 이게 뭐 4억 달러, 5억 달러 매출이 10억 달러, 10억, 20억 달러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잘 운영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장에는 피해를 끼칠 거예요. 어닝에는. 하나 시스템의 연결 영업이익, 하나오션의 진부 적자. 그렇지만 시도를 해야죠. 바이든 미 해군성 장관이 오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니까 이런 면에서는 잘 준비했고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너무 센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또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웬만하면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조선 업종은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상황 너무 좋은 것 같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이제 넘어갈 때쯤 그럼 이제 내후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고민들은 언제쯤 무슨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할까? 내년에는 이때쯤 되면은 팔아야 되나 혹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뭐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내년 이맘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부터 내년 가을, 겨울까지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사실은. 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제가 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걱정의 이유는 뭐예요? 그거죠. 회사들은 걱정하지 않고 산업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그로스가 완만해지는 순간에 멀티플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사업 협력 이런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이게 구체화돼서 제가 아까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했던 숫자들이 확인되면 그쵸. 또 그걸 바탕으로 그걸 밟고도 갈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회사여도 좋은 주식일 수 있고 안 좋은 주식이라도 좋은 회사일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냐 여부랑 관계없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관계없이 주가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좀 걱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투자하기 너무 좋다는 진짜 얘기여서 좋다. 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강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